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파고다 스타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RC 미친 적중의 라수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5월 13일 토익 논란 종결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올 중간에 본 시험이죠. 어떻게 잘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유혹도 많은 그런 계절입니다. 5월달이. 자, 그러면 이번 5월 13일은 어떻게 출제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5월 말에 시험을 대비한 학생들은요,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우리 말에 또 잘 준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5, 6, 7 이렇게 여러분들 난이도 준비해봤습니다. 자, 5, 6를 여러분들요, 중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7은 중상으로 잡았습니다. 자, 사실 여기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5 설명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5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보다는 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어휘 문제가 출제됐는데 학생들 요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 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도 사실 시제 문제 많이 나오고 어휘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장 3인 문제가 여전히 아직까지도 신유형을 적응 못한 학생들은요 어렵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다는 약간 좀 높게 잡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팟 7, 여러분들 발목을 가장 많이 잡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이중 지문, 그 다음에 삼중 지문 요 부분이 여러분들요 연계지문 문제가 좀 어려웠었고, 왜냐하면 고유명사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 기사문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여러분들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준비한 거는 7 말고요. 5, 6만 여러분들요 집중적으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는 여러분들 아까 난이도 중이라고 하긴 했지만 뭐다? 체감 난이도가 약간 올라갔던 그런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품사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수에서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 중에서 명사가 압도적으로 무려 6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사나 부사, 전치사는 각각 5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건요, 형용사 다음으로 접속사가 그냥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다는 게 여러분들요, 좀 아쉽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요, 기본적인 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가 여전히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부사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 바로 문법 문제보다는 어휘 문제가 좀 두드러져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가장 많이 잡는 게 전치사랑 부사, 어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휘 문제를 암기를 잘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사, 어휘가 굉장히 크게 와닿아서 체감도가 좀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요, 각각 우리가 이제 이번 5월 13일에 나왔던 문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매달마다 출제된다. 이런 문제 여러분들 1초 안에 풀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제가 테마별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1초짜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5, 6의 여러분들 대부분 60, 70%는 뭐 된다?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보자마자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늘 매달마다 변수는 존재합니다. 어휘 문제 같은 경우 한두 문제, 많으면 정말 3문제까지는요. 정말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어휘가 나올 수가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다 맞으셔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1초짜리 문제 어떤 거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문제. 이번 달에 유독 명사 문제는요. 형용사 뒷자리 이런 자리도 있긴 했지만 유독 여러분들 가산일까 불가산일까 해서 가산 불가산을 따지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구토익 때는 좀 잘 나왔던 건데 신토익 들어와서 잘 안 나오는 분야, 바로 복합 명사가 여러분들 이번에 등장했다는 얘기죠. 이런 거.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new라는 형용사 뒷자리 바로 명사 자리가 되겠죠. market, markets라고 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사 두 가지가 나왔다? 가산일까 불가산일까 따지셔야 되겠죠. 자, market은 여러분들 셀 수 있는 가산 명사니까 어가 들어간다든가 s가 들어야 되는데 앞에 어라는 관사가 없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랬나? markets가 들어가는 바로 두 번째 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문제도요. an incredible 이라고 해서 앞에 관사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된다? 명사 단수 형태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a variety of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variety가 들어가는 이게 정답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산, 불가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복합 명사. 요거는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명사 들어가는 거. 자, 고객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수요가 되겠다 해서 client demand가 들어가는 바로 요게 여러분들요 이번에 출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바로 보자마자 바로 찍을 수 있는 1초짜리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요 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 나왔던 문제 바로 요거. 여러분들요 화면 보시면서 몇 번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일단 처음부터 brother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A, B, C, D가 interest 갖고 장난치는 문제니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보시면 much라는 여러분들요 형용사 뒷자리 바로 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해석에 의존한 학생들은 much, 많구나. 많으니까 여러분들 much라는 형용사 뒤에 명사 바로 많다니까 복수구나 해서 자꾸 A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much라는 거에서 벌써 여러분들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much가 없다면 요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잠깐만, interest가 가산일까 불가산일까 따져야 되지만. 자, 그런데 여기는 much라는 형용사 뒤에 명사인데 바로 many가 있고 또 much가 있죠. 자, many와 much의 차이는 뭐란다? many는 가산 명사, 그 다음에 much는 불가산 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가산 명사는 어나 s를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몇 번 되겠다. A번, B번 중에서 A는 안 되겠고 정답은 바로 B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다음번에는요. much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interest가 관심, 흥미라는 표현일 때는 주로 불가산으로 쓰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몇 번?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다음번에 명사 풀 때 가산일까? 불가산일까? 그걸 좀 명심해서 풀어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1초짜리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형용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형용사의 가장 대표적인 자리는 어디죠?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는 바로 명사 앞자리가 바로 형용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죠. 자, 보시면 어라는 한정사, amount란 명사 사이에 그렇죠. generous란 바로 첫 번째 거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논란 종교를 제가 촬영을 하는 이유는 뭐냐는 말이죠. 그냥 우리가 저번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 분은 이미 시험을 다 이미 끝난 학생도 있지만 5월 말에 시험을 향해서 공부한 학생도 있겠죠. 그럼 이번 5월 달에 어떻게 나올지 혹은 다음 달 6월 달에 어떻게 나올지 보는 학생일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토익이요. 나왔던 문제가 또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럼 다음 달에는요. 이 문제가 약간 변형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의 품사 문제, 내일의 어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비단 amount란 명사 앞에 generous란 형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요. 품사 문제가 나오지만 다음에는 바로 여러분들요.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답을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요게 이제 학생들이 토익 처음으로 시작한 학생들 좀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plan이라는 명사 앞에 형용사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manageable 바로 찍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토익을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좀 공부한 학생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잠깐만. 자, 명사 앞에 형용사도 있긴 하지만 분사도 있잖아. ing나 pp 형태. 그럼 얘는 왜 답이 안 될까라고 해서 혹은 이걸 답으로 처리한 학생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manageable, managing 요거의 차이는 뭘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요.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고 분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용사랑 분사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렇죠. 형용사가 이긴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요거죠. 자, 보통 manageable, managing이라고 해서 manage라는 여러분들 단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에서 형용사일까 분사일까? 자, 그렇다면 주로 형용사가 답이다 라고 해서 얘가 이긴다는 얘기죠.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죠. 자, extensive, extended, deadline이라고 해서 deadline, 명사를 꾸미는 바로 형용사 분사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의미 자체가 틀립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형용사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마감인데 어떤 마감? 여러분들 광범위한 마감입니까? 연장된 마감입니까? 그렇죠. 연장된 마감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사형 형태 extended가 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매너지 같은 이런 것처럼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나오면서 형용사랑 분사랑 싸운다. 형용사로 답을 처리한다. 하지만 형용사 분사인데 의미가 다르다. 그 문맥을 해석하시면서 적절한 답을 고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건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오히려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죠. 자, 되었나요? 그래서 형용사 문제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부사 문제죠. 우리가 가장 잘 나온 게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인데 부사 문제. 자, 여러분들 지난달에는 여러분들요. 부사 문제가 딱 두 가지요. 유형. 완전한 문장 뒤에 들어가는 문제, 그 다음에 이간질 자리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이간질 자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어랑 동사 사이에 필요 없죠. 주어랑 동사 사이에 요걸 같이 붙어냈는데 그 사이를 갖다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 바로 부사 자리. 자, 그다음 be, pp라는 수동태 이간질 자리, 부사 자리. 그다음 have, pp라는 현재 완료 이간 자리, 부사 자리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사는요 늘 같이 붙어난 애를 갖다가 요걸 갖다 이간질 시켜놓는다. 그 자리가 바로 부사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 한번 볼까요? 쉽죠. 다른 거 해석하기 전에 be, pp라는 수동태 이간질 자리가 보낸다. deeply 들은 바로 두 번째 거가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사 문제에서 매달 나오는 문제보다 이간질 자리 요거 잘 기억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요즘에 이제 작년부터 요즘까지 나오는 대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간질 자리, 완전한 문장 뒷자리 부사 자리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문제도 여러분들 참 잘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Miss Lee has request 요청했다는 얘기죠. Electricity Technician에서 기술자를 갖다가 요청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within 2 hours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실 이 미추진 자리는 필요 없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자리는 바로 무슨 자리다? 그죠. 부사 자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바로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 작년부터 올해까지 출제 많이 되는 여러분들 추세의 문제 부사. 이간질도 있긴 하지만 문장이 완벽합니다. 완벽한 문장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 자리. 요게 잘 나온다는 얘기죠. 혹은 이 자리는요. preferably 자기가 선호하는 거죠. 뭐 괜찮으면 말이죠. 언제요? within 2 hours. 2시간 안에 이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요. 전치사구로 수식하는 부사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고 사실 이 자리 자체가 뭐다? 필요 없는 자리니까 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바로 C번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은요. 우리 두 번째 토익이 아주 좋아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금방까지 보셨던 문제는 바로 1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라면요. 요 문제는요. 빨리 풀 수도 있긴 하지만 거의 매달 나오다시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올까? 정말로 토익이 좋아라는 만큼 여러분들 5월 말에 시험에 6월 달에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자, 기본적인 동사 자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사실 구토익 때는 여러분들요. 잘 나오는 그런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자, 구토익 때는 좀 약간 어렵게 나왔습니다. 수뿐만 아니라 시제라든가 태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지만 요즘에 나오는 즉 신토익이 바뀐 바로 동사 문제는요. 아주 기본적인 주어 동사 찾는 문제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어 동사를 못 찾으면 이런 문제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 보니까 여러분들 주어가 뭐가 되겠습니까? The number of personnel 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는 뭐가 된다고요? 설마 needed라고 하진 않겠죠. 여러분들요, 사람들의 숫자가 필요합니까? 필요되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는 needed에서 어디까지 묶어준다? 쭉쭉쭉 해서 여기까지 묶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무슨 자리다? 바로 동사 자리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동사 자리 못 들어가는 거 A번, B번 탈락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the number of personnel 이라고 해서 여기서 주어가 과연 뭘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the number of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number of가 있겠죠. 자, number of는 수많은 이라고 해서 복수의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복수 동사 써야 되겠죠. 자, 반면에 the number of는 그 숫자, 그 수치라고 해서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로 취급한다? 그죠. 단수로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수 동사 뭐가 됐습니까? depends가 들어가는 정답 바로 C번. 얘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은요. needed라는 여러분들 얘를 동사로 착각하면 이제 이 문제를 못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답 바로 C번 되겠습니다. 그냥 거저주는 문제니까 주어 동사를 잘 찾아야 되겠다.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 문제도 거의 매달 나오는 문제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게 있어요. 이런 문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고 뭘 보냐? 뒤를 봐 라는 여러분들요 표현을 쓰죠. 뭘 봐? 뒤를 봐. 문장에서 말이죠. 뒤를 봤는데 전치사가 나왔어. 아무것도 안 나왔어. 부사가 나왔어. 자, 그렇다면 뭐다? 수동태가 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달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 cannot이라는 여러분들요 단어 다음에 들어가는 동사 문제인데 뭘 보냐? 뒤를 보니까 until이 나왔죠. 물론 여기서는 until이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장의 until 기하는요 부사절이거든요. 무슨 역할을 하냐? 부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부사절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된다? BPP라는 수동태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수동태를 찾아봅니다. BPP가 D도 있고 A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can, not이라고 해서 can. 조동사 뒷자리는 뭐죠?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being은 동사 원형이 아니죠. 정답 몇 번?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합니다. 뭘 봐? 뒤를 봐. 뒤를 봤는데 전치사 아무것도 없다. 부사 상당어가 나오면 바로 수동태가 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달 출제되는 그런 토익이 좋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접속사 문제죠. 여러분들 토익도 진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토익 들어가는 5, 6는요. 예전 구토익 때보다 약간 좀 쉽게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특히 접속사 문제는 말이죠. 자, 접속사 문제는 예전에 구토익 때는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야. 자, 그러면서 접속사가 보기에서 한 2개, 낮에는 3개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 문장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는데 요즘에 나오는 신토익 문제는 접속사가 필요해. 그런데 읽지 않고 나머지 보기만 보니까 나머지는 접속사가 아니네. 제끼니까 하나밖에 안 남는다. 접속사 답.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뭐 요즘에 나오는 추세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접속사 문제.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it is라고 해서 주어 동사 앞에 대한 접속사 문제죠. 해석할 가치 없습니다. A, B, C, D 보기를 보니까 접속사는 여기서 하나밖에 없네요. although 들어간 정답 몇 번?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여기에 여러분들 덧붙이자면 토익이 또 좋아하는 접속사가 따로 있죠.
뭐 어떨 때는 시간이 참 잘 나옵니다. when, 뭐 as soon as, by the time. 그다음 어떨 때는요 조건이 참 잘 나옵니다. if라든가 as long as.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 although, eventhough가 잘 나온다는 얘기죠. 특히 양보를 나타낸 접수사는요 거의 뭐 매달마다 나오다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자주 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뭐 뜻을 해석하나 말하기나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는 접수사 아니다. 요것밖에 접수 안 된다. 정답 B번.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란정의를 쭉 한번 보세요. 제가 5월 13일 논란정의를 찍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전에 여러분들 찍었던 영상이 있을 겁니다. 거기도 보시면 잘 나오는 패턴의 어떤 문법이라든가 잘 나오는 패턴의 어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5월 말이라든가 6월 달 혹은 7월 달 앞으로 있을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 학생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특강이 참석한 학생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저는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학원에 좀 약간 그렇다 갈 시간이 좀 부족한데 선생님 하는 뭐 D-1 특강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 하는 적중 특강이라든가 논란 종결만 보더라도 요즘에 나온 추세를 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요 논란 종결 제가 설명드리는 거 그거만 잘 기억하신다 하더라도 요즘의 추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구나 해서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속사 문제는 뭐 된다? 기본적으로 접속사 종류만 잘 기억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빠르게 답을 고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익이 좋아하는 문제 접속사였습니다. 자, 이제는요, 세 번째 궁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토익을 좀 공부한 학생들 이거 아마 아실 겁니다. 보니까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가 그냥 한 단어가 아니라 이제 궁합으로, 세트로 보통 많이 물어보는구나. 그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purchasing department 주어가 되어 있고요. 여기 자리가 바로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뒤를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to, 부정사라고 해서 나왔다는 얘기죠. 자, 보통 동사 문제에서 자, 동사, 타, 동사라고 해서 자동사나 타동사 문제를 여러분들 거의 매달 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투부정사를 바로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평소에 투부정사를 갖다가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를 외웠으면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무슨 투라고요? 무슨 투라고요? 그죠. plan, 투부정사. 정답 바로 몇 번? C번 되겠습니다. 안 되면 해석을 또 해봐야죠. 구매부에서 뭐라고요? relocate to a larger office next month라고 해서 다음 달에 말이죠. 좀 더 큰 사무실로 옮길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투부정사를 가지는 여러분들 동사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학생들 좀 많이 틀렸던 거. 그중에서 요즘에 잘 나오는 여러분들요. 동사를 갖다 모아봤습니다. 이런 거죠. 투부정사를 갖다가 목적을 취하는 거. 자, 요거는 화면을 보시면서 자꾸 익히셔야 됩니다. strive to, intend to, fail to, plan to, refuse to, aim to가 되겠죠. 바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해석으로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직접 해서 외우셔서 바로 풀어야 되겠죠. strive to, intend to, fail to, plan to, refuse to, aim to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가지는 거 정답 10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missing이라는 게 주어가 되어 있고요. 바로 미친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동사 어휘죠.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동사, 타동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뒤를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포지션이라고 해서 명사, 즉 목조가 나오니까 바로 타동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포지션을 갖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근데 이 포지션을 뭐랜다? 여기에 의해서 제공된 바로 포지션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포지션과 잘 쓰이는 여러분들 타동사 뭐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해봤습니다. 자, 요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ecline, 들어간 정답 B번 되겠습니다. 근데 decline 단어를 갖다가 여러분들 두 가지가 보통 토익 시험에서 여러분들 출제가 되는데 말이죠. decline 어떤 뜻 갖고 있죠? 그렇죠. 감소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decrease라는 여러분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만 알았으면 여러분들 하수입니다. 여러분들 decline이라는 단어가 감소하다 말고 뭐가 있죠? 그죠. reject, turn down이라고 해서 거절하다 여러분들 뜻이 있습니다. 근데 뭘 거절할까요? 토익에서 좋아하는 여러분들요? 명사는 이런 거죠. job offer 해서 여러분들요.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job offer를 갖다가 거절하는 거. 혹은 뭐가 돼 있어요? 초대장을 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포지션 보면서 offer된 포지션 혹은 job offer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decline 그럼 뭐가 됐습니까? 정답 B번 되겠죠. 그래서 미스믹이라는 사람이요. 아주 예의 바르게 혹은 공손하게 뭡니까? 이 포지션, 이 회사에서 제공된 포지션을 갖다가 거절했다 이런 얘기죠. 정답 바로 뭐? decline 들어간 B번 되겠습니다. 자, convert는요. 뭔가 변화되거나 여러분들 바뀌는 거죠. 저인사 보통 into랑 잘 쓰는 경향이 있다. 여기는 여러분들 저인사도 없을 뿐더러 목적 가진 타동사니까 바로 B번 짚고 넘어가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궁합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배울 때 decline the job offer, decline the position, decline the invitation 이렇게 같이 오시면 바로바로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요. 네 번째 갑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요. 이번 시험에서 요거 할까 저거 할까 굉장히 헷갈렸던 문제 모아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는 그럼 1초 안에 풀 수 있는 거. 그다음 매달마다 잘 나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궁합 문제까지 보셨고 이번엔 좀 어려운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디자인 last November라고 해서 작년 11월 달에 여러분들 디자인 됐죠? 그 다음 Fleet Footwear's new cross training shoe. 요 신발이 어떻게 된다고요? begin. production next week라고 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생산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디자인은 여러분들 작년 11월 달에 됐고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생산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마침내란 개념이 들어야 되는데 요 부사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부사어휘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부사어휘도 말이죠. 해석도 해석이지만 어떤 특정 부사는 말이죠. 어떤 특정 시제랑 잘 쓰는 게 있습니다. 또 어떤 부사는요. 뭐만 수식하는 부사가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는 지금 뭘 수식한다? will begin 이라는 요 조동사, 동사원형 사이에 들어가는 이간질 자리로서 begin이라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근데 A번 하시면 안 되겠죠. extremely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뭘 수식합니까? 주로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이기 때문에 A는 답이 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설마 D번 하면 정말 섭섭합니다. recently 라는 최근에란 아이죠. 얘는 무슨 시제? 과거. 뭐랑 잘 쓴다? 현재 완료랑 잘 쓴다는 얘기죠. 사실 동사만 보시더라도요. 바로 D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A번, D번 가죠. 근데 지금 아까 제가 해설 어떻게 했어요? 지난 11월 달에 디자인된 이후에 말이죠. 어떻게? 이 신발이 다음 주에 생산을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렇게 썼죠. 마침내,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B번과 C번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휘 문제 같은 것도 궁합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에 약간 뉘앙스의 차이를 물어본 경우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물어볼까요? Lastly, finally. 요 두 가지가 뭔가 마지막이고 끝이고 이런 게 비슷한데 과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볼까요? Finally, lastly. 둘 다 비슷한 것 같지만 finally는요. 여러 사건이 있은 후에 어쩌고 저쩌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그런 개념이 나타나는 게 finally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앞에 after, following과 잘 쓰이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 여기도요. pp가 나오는 여러분들 분사, 구문화된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접속사가 생략되는데 해석할 때 어떻게? 디자인된 이후로, 디자인된 후로라고 해서 사실 after나 following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나왔다면 그냥 바로 찍으면 되는데 finally. 근데 그게 지금 없는 바로 분사 구문은 되더라도 해석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반면에 lastly. 이건 어쨌습니까? 첫 번째 first, 두 번째 second, 그 다음에 뭐다? 마지막으로 할 때 lastly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보통 lastly는요. 순서상으로서 여러분들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떻게? 마지막에 lastly 여기 미친 거 컴마 주어 동사라고 해서 여기 자리에 보통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사이에 들어간 이간질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로 보셔도 여러분들 lastly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after, following과 여러분 생략됐다 보셔도 되고요. 정답 보라. 바로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뉘앙스가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뭐냐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 확실히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요. 제일 좋은 건 영영사전을 촬영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느끼는 게 가장 좋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글을 많이 읽어보다 보면 말이죠. 이런 거는 이때 쓰면 약간 좀 어색하다. 이런 거는 요거랑 잘 맞는다라고 해서 독해라든가 글을 많이 읽다 보면 나름대로 습득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어휘 보셨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동사어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자, 지금 보니까 A, B, C, D가 여러분들 동사어휘인데 사실 얘는 뭐다? 문장의 동사는 아닙니다. 요거죠. 자, 비즈니스 채널 will broadcast라고 해서 방송될 거다 이런 얘기죠. 새로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냐라고 해서 프로그램 명사를 수식하는 바로 형용사 분사가 되겠죠. 사실 이 문제는요. 예전에 한번 출제했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요.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셨던 분 있죠? 그런 학생들은 이거 나왔던 문제네 라고 해서 그냥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요걸 갖다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이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to. 자, 바로 프로그램 명사를 갖다 뒤에 수식하면서 이때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바로 전사의 to가 되어 있습니다. 전사의 to를 가지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 보면 여기가 방송을 할 거다. 새로운 프로그램. 어떤 거요? 제품 개발이라든가 또 뭐가 되어 있어요? 혁신적인 디자인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그 초점을 두거나 거기에 전념하는 프로그램.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바로 뭐가 됐습니까? 바로 dedicated to 들어간 정답 바로 D번 되겠죠. 사실 여기 생략된 게 있어요. 명사 다음에 형용사라든가 ing라든가 pp라는 여러분들 분사가 나올 때 중간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습니다. 사실 여기는 프로그램
해서 which is라든가 that is dedicated to가 들어가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to가 전치사의 to다. 바로 to랑 잘 쓰이는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introduce to 뭐 대비된 것 같죠? 근데 도입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걸 갖다가 설명하거나 이런 거 갖다 초점을 두거나 이런 거 갖다 전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dedicated to 들어간 정답 D번 되겠죠. 다음번에 볼 때는요. to가 나오면 이때 to가 전치사의 to일까 투부사의 to일까 반드시 여러분들 구분하시면서 문제 풉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어휘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어휘 문제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좀 상승, 즉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했었죠. 자, 어떤 어휘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봅니다. 제가 일단 요거 나오죠. 조사 결과. The result of investigation이라고 해서 investigation, 이게 여기 나왔었고요. 자, 두 번째는 훌륭한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exceptional. 자, 요 단어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외적인이란 뜻도 있긴 하지만 정말 예외적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막 고만고만한데 이 사람은 예외적이다? 굉장히 독보적이고 굉장히 훌륭하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고칠 수 있죠. outstanding, outstanding. 그래서 outstanding, exceptional. 이런 것들은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형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요거는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답은 잘 안 나오겠지만 워낙 나머지 보기가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추운데요. 어떻게 해요? 아주 불편할 정도로 춥다라고 해서 uncomfortably 라는 요게 여러분들 출제가 됐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어휘가 되겠죠. 그래서 토익을 좀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거 봐라. 좀 자주 보던 여러분들 단어가 아니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체감적으로 좀 올라갔던 그런 문제. 자, 사실은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는 요겁니다. cold랑 잘 쓰는 거 unusually. unusually. 이상한이 많지. 보통과는 다르게 평상시와는 다른 추운 이런 얘기죠. 그래서 unusually가 사실은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부사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cold랑 잘 어울리는 거.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요. 마지막. 요게 여러분들요. 한 번도 잘 나오지 않았던 그런 어휘. 마지막 130번 문제의 정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할까?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발목을 잡는 게 전치사였는데 이게 좀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우리가 990점 만점을 맞으려면 이제 다 맞아야 되겠지만 사실 나는 뭐 소소하게 뭐 800 이상, 뭐 900 이상이라고 한다면 사실 늘 변수는 존재하거든요. 한 문제, 많아봤자 세 문제, 정말 많으면 5문제까지 존재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나머지, 그 문제를 뺀 나머지는 다 맞으셔야 되겠죠. 늘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만점을 맞으려면 다 맞으셔야 되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요 문제 말고 나머지에 집중하셔서 그 문제를 갖다 끌어올리는 정답률을 끌어올리는 걸 여러분들 하셔야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factor A into B라는 여러분들 표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의 수동태가 이번에 출제됐죠. 어떻게 해요? be factored 다음에 into. 뜻은 뭐라고요? 뭐 요인으로 포함하다, include의 개념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into라는 단어를 못 외우시면 그냥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안 외웠으면 여러분들 풀 수 없는 문제. 차라리 나머지 문제를 맞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어려운 어휘 문제인데요. 우리가 아까 금방 보셨던 factor A into B가 들어가는 그런 어휘 문제 말고 또 한 문제 때문에 학생들 좀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vital이라는 형용사 뒷자리 바로 명사 어휘 문제가 되겠죠. 자, 이 사람은 말이죠. regard punctuality as vital 삐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punctuality를 갖다 뭐로 간주한다고요? 중요한 삐리가 되겠죠. 뭐요? All her employees, 직원들이 possess, 가져야 되는 삐리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가져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특징, 특성, 속성이 되겠죠. 자, 뭐가 되겠어요? 이 사람 생각하기를 우리 펑츄얼리티는 바로 시간을 엄수하는 거죠. 시간을 엄수하는 게 직원들이 가져야 될 어떤 덕목이다, 뭐 특징이다, 자질이다, 특성이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ABC 중에서 보시면 사람들과 관련된 그런 여러분들 명사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되겠다? 바로 트레이트가 들어가는 바로 특징, 특성이 들어가는 B번 되겠죠. 액션은 행위죠. 사실 펑츄얼리티가 여러분들요 시간을 엄수하는 건데 그게 행위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징, 특성, 자질이라는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파트 5 문제를 다 풀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파트 6로 가보도록 하겠죠. 자, 파트 6 이번에 어떻게 나왔다고요? 중으로 하긴 했지만 약간의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중상으로 보셨는데도 뭐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시제 문제가 다른 달에 비해서 아주 두드러졌다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파트 6의 시제 문제도요. 사실 까놓고 얘기를 해서 나오는 게 거의 뻔합니다. 주로 미래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거 잘 나오고요. 이런 것들. 그럼 이번엔 여러분들 어떤 시간 나오는지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어휘는요. 나머지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비교적 평이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다라고 여러분들 느껴지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여러분들요. 제가 이번에 시험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늘 느끼는 거지만 사실 독해라든가 여러분들요. 토익을 잘 풀어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느낄 겁니다. 이것 봐라. 이런 지문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만 잘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죠. 전체적인 즉 논리 전개를 아셔야 된다. 자, 내용 자체가 참 잘 나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메일 같은 거 있죠. 독해 이메일. 지금 우리가 6를 하고 있긴 하지만 파트 7을 발췌해서 여러분들 블랭크 낸 게 6이기 때문에 7을 잘하시면 6 잘한다. 6 잘하면 7 잘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이메일에서 잘 나온 내용 어떤 내용 잘 나옵니까? 어떤 거? 여러분들요, 불평불만한 거 잘 나오죠. 야, 내가 물건 샀는데 이거 하자가 있잖아. 좀 바꿔줘. 라는 거. 그 다음에 스케줄 변경 참 잘 나오고요. 등등등. 그 다음 기사 같은 거 어떤 거 잘 나옵니까?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이 마케팅 부장이었는데 이번에 부사장으로 임명됐어. 라는 거. 뭐 인사 이동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이 원래는 잘 안 됐는데 이번에 대박이 나가지고 우리 이제 사업을 갖다 확장한다. 그런 내용 등등등. 나온 내용은 늘 같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이런 거 내용이죠. 설문조사 요청. 한번 물어볼까요? 설문조사 요청, 여러분들 내용 어떤 거 잘 나왔습니까? 뭐 이런 거죠. 2종 지문, 3종 지문 같으면 설문조사 좀 해주세요. 근데 언제까지 설문조사 해주면 뭐 줄게요. 뭐 줄게요.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설문조사 내용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사항을 갖다 이메일과 이제 편지를 보내는 그런 거 돼 있죠. 그래서 설문조사 요청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인사 관련 기사가 잘 나오죠. 이 사람이 원래는 뭐 마케팅 부장이었는데 우리 회사 오기 전에 어디서 일했고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 마지막 공사 수리 공지 이런 거 있죠. 주로 이제 주차장을 공사한다는 그런 내용 많이 나오는데요. 뭐 다음 주부터 우리 주차장 공사하니까 이용 못한다. 대신에 뭐 다른 거 이용해라. 라고 등등등.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요. 나온다? 그럼 사실 내용 자체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도 여러분들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파트 6 문제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토익이 정말로 좋아라고 토익이 잘 나오는 그런 유형만 잘 아시더라도 6, 7은 그냥 반은 먹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제가 준비한 파트 6 문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 파트 6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푸실 때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1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걸 다 읽어봐야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하시고 우리 쭉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9번 같은 경우는요. A, B, C, D가 뭐 여기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같은 경우는 A, B, C, D가 동사, 시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141번 같은 경우는 A, B, C, D가 어휘 문제, 그 다음 140번은 바로 문장 삽입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 쭉 보시고요. 139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the last week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문법을 좀 공부한 학생을 딱 보자마자 입이 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have noticed라는 여러분들 현재 완료가 나왔다는 얘기죠. 현재 완료랑 잘 쓰는 시간어고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바로 over the last week라고 해서 over. 또 어떤 게 있습니까? in. 또 어떤 거 있어요? for. 어떤 거 있다? during 같은 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현재를 딱 보자마자 바로 찍어야 되는 문제. 바로 over, in, for, during. 해서 이거는 빨리 풀 수 있는 바로 1초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읽어볼게요. 자, over the last week, 지난주에 걸쳐서 말이죠. You have noticed. 아마 알아차렸을 겁니다. 자, reduce water pressure라고 해서 여러분들 수압이 좀 약간 줄어들었다는 거 말이죠. 이렇게. 자, especially on floors 40 and 50가 돼 있죠. 40층에서 50층까지. 그 다음 we have noticed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벌써 여기서 느낌이 오죠. 이 내용은 메모글인데 어떤 거에 대한 겁니까? 바로 여기 받는 사람이 테넌트라고 해서 세입자들한테 뭐다? 수압이 낮습니다. 라고 해서 알려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보통 여러분들 공사라든가 그런 거 갖다 공지할 때 하는 거 수압이 좀 낮아졌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we have noticed Kulon 이 사람 누굽니까? Our plumbing service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요? who라고 하면서 얘를 갖다 설명하는 경우죠. 자, 그런데 요거는 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 A, B, C가 시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파트 6에서 다음번에 여러분들 시제 문제 볼 때 좀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시제 문제를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틀리는데 틀리는 이유는 그냥 느낌적으로 하는 학생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할 건지를 갖다가 알을 수 있는 방법은요. 앞문장, 뒷문장의 시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날짜를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1월 8일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날짜가 1월 8일인데 뭐 뒤에 뭐 2월 달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1월 15일이 나온다던가 뭐 아니면 1월 3일이 나온다던가 그런 날짜가 나면 그것도 잘 보란 얘기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게 1월 8일 기준에서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고충을 겪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서비스에 대해다가 이제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서비스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 바로 Builders Water Pipe라고 해서 여러분들요, 뭐 물, 수도관을 갖다 여러분들요, 관리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뒤에 가보도록 하죠. This is to let all of you know that. 자, 그래서 알려주려고 한다. Starting tomorrow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내일부터라고 해서 이제 미래적인 개념이 나오네요. 내일부터 해서 어떻게 된다? For the rest of the week라고 해서 남아있는 주까지는요. You are going to see clean and crew members. 이 회사 직원들을 볼 겁니다. 뭐 하는 거요? Working in the bathroom이라고 해서 일하는 걸 갖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앞에 140 여러분들요. 번의 정답은 바로 뭐 몇 번 되겠습니까? 아직 이 사람들이 했어요? 안 했죠? 내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바로 미래적인 표현 몇 번 되겠다? 정답 바로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사실 would도 안 됩니까? 저한테 물어본 학생이 있어요. 자, would라든가 should라든가 could라는 이런 조동사 있죠. 주로 가정법에 주로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뭐 의지 미래니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서 토익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보지 않으니까 미래가 원한다? 그러면 will 들어간 거 찍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들 태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여기는 뭐 태까지 볼 건 없습니다. 왜냐면 바로 뒤에 명사 나기 때문에 수동태는 안 되고 능동 형태 꼬라지 바로 미래가 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 바로 C번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 141번 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141번에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뭐가 될까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they have promised to work on one floor at a time. 한 채를 갖다 이제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죠. So that 그래서 there will be always be facilities available while they're working. 거기 일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요 다른 시설도 이제 이용할 수 있는데 하지만 다음 몇 주가 아니라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남은 주, 그죠? 그 주 남은 기간까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돼 있어요? 바로 days가 들어가면 몇 번이다? 바로 A번 되겠다. 며칠?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140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니까 you may experience some inconvenience라고 해서 약간의 불편함이 좀 있을 겁니다.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요. 만약에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뭐 엘리베이터 지금 고치고 있어 라고 할 때 고칠 거야 라고 할 때 첫 번째 단락이 시작된 게 뭐가 됐죠? 여러분들 힘들죠? 우리 몇 층 뭐 한 며칠 내내 우리 뭐 1호 엘리베이터 잘 사용 못 했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엘리베이터 고친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고치는데 몇 층부터 뭐 시작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됐습니까? 두 번째 단락에는 바로 고친다는 내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설명이 나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보니까 please give me a call. 바로 if you have any question 되겠죠. 뭔가 질문 있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단락에 들어갈 수 있는 알맞은 여러분들요 마지막 그것도 140에 들어가는 마지막 문장이 들어가는 거 뭐가 들어갈까요? 자, 문장 삽입 푸는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다 읽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앞뒤 문장이 여러분들요. 핵심적인 키워드를 보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체적인 논리 전개를 보는 방법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말이죠. 막 전체도 봐도 잘 모르겠다. 앞뒤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A, B, C를 갖다 여러분들 한번 넣어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보기가 안 되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요. 이번엔 세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나머지 보기가 안 되니까 여기 답이 되겠다. 자, 여러분들 A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내용 다 숙지하셨죠? 어떤 내용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할 거고 이제 불편을 끼셔서 죄송하다라고 다음에 들어간 단어. 자, A번 들어갔는데 갑자기 런치란 단어가 나오죠. 정말 생뚱맞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여러분들 keep in mind. 그래서 기억하라 뭐 you are also. 자, 이 단어 여러분들 좀 집중해 줍니다. also란 단어 여러분들 토익 시험에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히 문장 삽입에서 말이죠. 기억해라. You are also welcome to use the facilities on the lower floor가 되겠습니다. 저층에 있는 여러분들 시설 사용해도 좋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수리하는 동안에 이런 얘기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Several buildings our area have been experienced. 몇몇 빌딩 같은 거는 뭐 된다? 지난달에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갑자기 다른 빌딩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수리하고 있다, 뭐 할 거라고 여러분 설명 나오는데요. 그 다음 마지막 D번은 클린한이라는 게 뭐다? 뭘 제공한다고요? 이러한 서비스를 갖다 지난 18년간 제공했다? 이게 뭐 뜬 거 없습니까? 정답은 바로 몇 번 되겠어요? 바로 이런 거 하잖아. 그리고 또한 이런 거 기억해라 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소가 나와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요. 우리 요 5월 13일 여러분들 논란 종결 하기 전에 그 전에 5월 13일 대비하는 적중 특강을 제가 또 문제를 준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 그때 여러분들 문장 삽입에서 아주 단글로 나오는 정답이 있다 그랬거든요. 혹시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아마 이 문제를 맞으실 건데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이런 거 있죠. 다음번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찍으세요. this, these, also 또 뭐가 있다? however 이런 단어. 그 다음 in addition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아주 정답으로 많이 처리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벌써 여기도 뭐가 나왔어요? also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설명을 갖다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 정답 B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keep in mind that 이런 단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도 라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쓰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우리가 문장 지문에서 주로 어디에 들어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답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됐으면 이제 143번에서 146번 문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의 종류는요. 바로 아티클, 기사글이 되겠습니다.
자, ABCD 염들 쭉 한번 볼까요? 자, 143번 염들요. 어휘 문제가 돼 있고 144번 염들 시제 문제가 나오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달에 시제가 염들요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염들요. 145번 염들 문장 삽입 146번 나왔는데 사실 염들요. 저는 이 문제 풀 때 146번 그냥 바로 풀었다는 얘기죠. 혹시 염들 바로 풀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over라는 염들 전치사가 나오면서 들어가는 그 다음에 여기 ZF라는 염들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바로 접속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ABCD 보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요, 사실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BCD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A는 답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명사, 선행사 쭉 나와 있죠. 선행사가 나와 있다. 즉, 명사라면 what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여러분 이렇게 over라는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들어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관계대명사 뭐가 안 된다? 대신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들 in 대시라는 아이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라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하나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건 예외고요.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또 못 쓰는 게 바로 관계부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골라볼게요. 전치사 다음에 뭐가 안 된다? 대시 안 된다.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when, where, how, why라는 관계부사 안 된다. 그래서 나머지가 안 되니까 정답 몇 번이다? C번. 빠르게 찍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꾸 이런 거 갖다 해석해서 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문법, 성향, 성격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146번의 정답 C번 골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으면요. 우리 143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읽어보니까 아티클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거 글 쓴 날짜, 글 쓴 일을 잘 보셔야 되겠죠. 보니까 여기 어떻게 저떻게 여기 ZEF라는 여기 회사가 말이죠. has appointed 나옵니다. 벌써 appointed라는 동사 보면서 말이죠. 토익 고수는 벌써 눈치를 챕니다. 기사네. 그 다음 임명했네. 바로 인사에 관련된 그런 글이 되겠죠.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임명하고 나서 그 사람 에 대한 어떤 이력을 갖다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 시제가 미래를 쓰든 과거를 쓰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다 한번 읽어보죠. 바로 이 회사에서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하나 야마모토라는 사람을 뭐로요? 바로 New Chief Technology Officer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거로 염들려 임명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 사람의 20년 정도 경험입니다. 어디? 자, 바로 in이라는 아이가 나오죠. in은 어떤 거? 어디 분야라는 걸 나타낼 때 우리 in을 쓴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 분야? 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 정답 바로 D번 되겠습니다. 뭐 field 혹은 industry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20년 정도의 경험이 뭐를 이끌어줬어요?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 여기. 자, 여기 우리가 이 사람을 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사람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마모토로 말이죠. 이 사람은 졸업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이 사람의 양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염들려 여기 학교를 졸업했고요. 어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사 문제가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ZF라는 이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뒤에는 바로 BT라는 또 다른 회사가 나오죠. 자,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일을 하겠지만 예전에 졸업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일을 시작했고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과거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 바로 몇 번이다? C번 됩니다. 과거 하고 있었다가 아니라 과거 했습니다. 정답 바로 C번 되겠죠. 자, 그 다음 145번 가봅니다. 자, 그러면 10년 정도의 BT라는 염들 회사에서 일하고 이 사람이 결정했죠. 어디요? ZEF로 이제 옮기기로. 자, 그 다음에 염들 145번에 알맞은 단어. 그 다음에 뒤에 미스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이제 뭐 할 겁니다. 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45번에 적합한 문장은 어떤 문장? 지금 이 사람의 양력을 갖다 쭉쭉쭉 설명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뭐 할 겁니다라고 들어가니까 145번 이 사람의 양력에 관련된 염들요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가볼게요. 그 사람 말이죠. was most recently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뭐였다고요? Senior Research Engineer at BT. 그쵸, 요거죠. 자, 이 사람이 BT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고 지금 앞으로 ZF에서 일할 겁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뭐라고요? 이 회사에서 이거를 했다. 그냥 바로 답이 나오네요.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43번에서 146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한 문제 5, 6 다 보셨는데요. 특히 6는 우리 7도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6 같은 것도 우리가 잘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 처음 보자마자 이런 걸로 시작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요 알고 있다면 바로바로 문장 삽입 문제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5월 13일 여러분들요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했던 거 잘 보시면서 5월 말에 시험을 보거나 다음 달에 시험 보시는 분들 잘 숙지하시면서 또 시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남파고다 스타트교육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RC 미친 적중의 나수인 강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